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 전 파혼을 하게 된 32살 여성입니다. 사실 유튜브를 즐겨보는 편이긴 했지만 이렇게 사연을 소개하는 채널은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파혼을 결심하고 난 이후로 사연 채널만 듣게 되더라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저랑 비슷한 일들을 마주쳤거나 아니면 제 사연은 상대도 안 될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걸 하나하나 알수록 참 많은 위로가 되었네요. 아직 파혼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진정된 것 같습니다. 비록 익명의 힘을 빌려서라지만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용기가 생긴 걸 보면 말이에요. 저는 소위 잘 나가는 대기업 홍보팀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 여성입니다. 저희 집이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형편이 넉넉하다 보니 학창 시절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자랐어요. 해외로 어학연수도 2년 정도 다녀오고 학원이며 과외까지 아낌없이 밀어주셨죠. 이 정도로 투자를 받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할 정도로 말이에요. 제가 나온 대학교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만큼 좋다고 평가받는 곳입니다. 거기다 운이 좋았는지 졸업하기도 전에 이미 인턴으로 취업을 할 수 있었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들어온 지 벌써 7년이 되어 가네요. 아무튼 헤어진 전 남친의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해 봤을 때 뭐 하나 꿀리는 게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친구는 저희 회사의 계열사 직원이었거든요. 한 번씩 계열사 직원들이 파견 근무를 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 처음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남자친구를 만날 당시에 저의 심리 상태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별의 후유증을 세게 앓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과의 스토리도 할 말이 많긴 하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헤어진 그 사람은 저보다 훨씬 잘 나가는 청년 사업가였어요. 연매출 50억이 넘는 사업체를 두 개나 가지고 있었죠. 그렇다고 본인이 잘나서 그런 건 아니고 알고 보니까 집이 원래 엄청나게 부자였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자신만만하고 화려한 겉모습에만 빠져서 사귀긴 했지만 결국 저 몰래 바람 피운 게 걸려서 헤어졌거든요. 헤어지고 나니까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남자는 돈보다 마음이라는 걸 말이죠.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이랑 살아야 행복하다는 그런 말 말이에요. 물론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파견 근무를 오고 난 후부터 저에게 관심이 있다며 접근했을 때 원래의 저였다면 단칼에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별의 후유증도 있었고 전에 사귀던 사람과는 정반대로 다정다감한 모습이 왠지 끌리는 거예요. 이전에 그 사람은 완전히 나쁜 남자 스타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언제나 저를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는 따뜻한 남자 같았어요. 거기다 결정적으로 저희가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는 남자친구가 파견 근무를 마치고 돌아갈 때 저한테 했던 말 때문이었어요. 그동안 남자친구가 저에게 밥 한번 먹자라거나 커피 한잔 하자면서 데이트 신청을 할 때마다 저는 비록 근무하는 곳은 다르지만 넓게 보면 사내연애 아니냐, 나는 사내연애는 껄끄럽다고 말하면서 거절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한다는 말이 사내연애가 그렇게 불편하면 자기가 사표를 내고 온답니다. 자기 인생에서 저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말하면서요. 사실 현실적으로만 본다면 책임감 없고 미친 소리였지만 바보 같은 저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죠. 살면서 나를 이렇게까지 좋아주는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아니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회사까지 그만둔다는데 이 정도 정성이면 한번 만나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국 사귀는 사이가 되어버렸고 실제로 사귀는 동안 남자친구는 저한테 지극정성으로 잘해줬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1년 하고 몇 개월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데이트가 끝나고 한 번도 저를 집에 데려다 주지 않은 적이 없어요. 심지어 남자친구가 살고 있던 곳은 정반대였는데 말이죠. 거기다 먹는 것부터 사소한 결정을 해야 할 때조차 제 의견을 가장 우선시해줬고요. 참고로 남자친구는 아버님이 안 계십니다. 저와 만나기 몇 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남친 어머니는 지방에서 여동생이랑 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제가 남자친구 가족들과 만날 일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남자친구는 저를 데려다 주면서 한 번씩 저희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나중에는 저희 집에서 밥도 가끔씩 얻어먹고 갔거든요. 자상하게 저를 배려해주고 아껴주는 남자친구를 저희 부모님 역시 엄청 마음에 들어하신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네요. 어느 부모가 자기 딸이 좋아 죽겠다는 남자를 마다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솔직히 만난 지 1년 조금 넘은 상태에서 결혼을 결심한 것도 저희 부모님께서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게 결정적이었고요. 결혼에 있어서 제 신조가 바로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하지 말자였거든요. 아무튼 이제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는 시간을 내서 처음으로 남자친구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좀 고지식한 면이 있다고요. 거기다 자식 사랑이 유별나시다고 하길래 세상에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냐며 오히려 쓸데없는 걱정한다며 남자친구를 안심시켜줬죠. 하지만 실제로 만나본 남자친구 어머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저한테 예비 시어머니가 되겠네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냥 자식 사랑이 유별난 수준이 아니었어요. 현실 감각이라고는 전혀 없고 무조건 자기 아들 딸이 최고라고 믿고 있더라고요. 뭐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쳐요. 근데 문제는 당신 아들을 칭찬하기 위해 저를 까내리는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참고 넘어갔죠. 시어머니라는 자리가 원래 그런 거 아니냐 혼자 위안을 삼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를 무슨 부엌대기 취급을 하시면서 결혼하면 제일 중요한 게 남편 밥 잘 차려주는 거랍니다. 그래야 나가서 돈도 잘 벌어오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그놈의 뒷바라지라는 단어를 12번도 더 쓰시는데 듣다 듣다 못 참고 한마디 해버렸죠. 제 수입이 남자친구보다 더 많고 회사도 훨씬 안정적이다. 아마도 결혼 후에도 맞벌이 생활을 유지할 것 같다 했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돈을 더 벌고 안 벌고 그걸 강조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지 너무 현실을 모르시길래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린 것뿐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예비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나 보더군요. 제가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라 따로 반박은 안 하셨지만 표정은 영 안 좋았거든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대충 식사가 끝나가는데 남편 여동생한테 전화가 온 모양이었습니다. 분명히 약속이 있다면서 이번에는 못 볼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가 고기를 구워 먹고 있다는 말에 갑자기 이곳으로 온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당연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예비 시어머니 역시 거절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시더니 기다리겠다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어차피 우리 지금 다 먹고 일어나려는데 장소부터 이동하자고 말을 했죠. 그런데도 예비 시어머니는 당신 딸이 고기 먹고 싶다고 했다면서 굳이 기다리자 하시더군요. 참 난감했습니다. 금방 온다던 예비 시누이는 30분이 넘도록 오지도 않고 식당에서도 저희가 자리를 안 비켜주고 있으니까 괜히 테이블 치워주겠다, 닦아주겠다 하면서 눈치를 주는 겁니다. 결국 남자친구가 냉면을 하나 더 시켜 먹으면서 버티고 있으니까 그제야 예비 신우가 들어오더군요. 자기 하나만 기다리느라 지쳐있는 사람들이 3명인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고기부터 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엄마의 그 딸이라는 말이 딱이구나 싶었네요. 어디를 다녀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공들여서 머리도 하고 화장도 엄청 진하게 했더라고요. 배고파 죽겠다면서 앞에 있는 저한테는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척 봐도 예비 새언니가 될지도 모르는 저를 보러 온 게 아니라는 게 확실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게 남 먹는 거 보는 거라고 하잖아요. 본의 아니게 예비 신우 고기 구워 먹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어요. 그때 예비 신우가 앞뒤 다 잘라 먹고 저한테 월급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한테 재무 설계를 받아보면 어떻겠냐고요. 갑자기 고기 처먹다 말고 뜬금없이 남의 재무 관리는 왜 신경을 쓰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글쎄 생명보험을 하나 들라는 게 아니겠어요. 진짜 가지가지 한다는 말이 왜 있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처음 약속에도 없던 예비 신우가 이 자리까지 굳이 온 게 고기를 먹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보험 권유를 하기 위해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둘 중 어느 쪽이라고 해도 매너 없고 무리한 짓이라는 건 변하지 않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보험에 가입할 생각은 없으니 그만 말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을 하고 나중에라도 보험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연락을 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냐 따지듯이 물어봤죠. 뭐 그건 아니고 어쩌고 하면서 제대로 대답도 못하길래 다른 용건이 없으면 어머님하고도 이야기 끝났고 그냥 올라가 보겠다고 인사드리고 나와버렸어요. 예의가 아닌 건 알았지만 그냥 거기서 예비 신우 고기 먹는 거 보고 앉아있기가 싫었거든요. 사실 그때만 해도 다시 안 볼 생각이었습니다. 예비 신우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남자친구와 어머님이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곧장 따라 나와서 함께 서울로 올라오는 내내 여동생이 저럴 줄 자기도 몰랐다고 계속 사과를 했습니다. 온다고 할 때 남자친구가 말렸던 것도 있고 거기다 정말 울먹이는 목소리로
몇 시간 동안 미안하다 사과를 하는데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그래서 한 번은 넘어가 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내 선까지 오기 전에 알아서 처신하라고 했죠. 그렇게 안 좋았던 첫 만남이 끝나고 나서 시간은 흘러갔고 드디어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양가 상견례라는 걸 처음 해보는 저희 부모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에 남자친구 본가 쪽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여기도 할 말이 참 많은데 사실 예비 시어머니가 끝까지 고집을 굽히지 않으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이시지만 자기는 혼자 아니냐고, 그러니까 저희 보고 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생각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는 도통 이해가 안 되네요. 거리가 꽤나 되다 보니 원래는 양가의 중간쯤 어디에서 하려고 했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오랜만에 좋은 공기도 쐴 겸 여행하는 기분을 만끽하는 것도 괜찮겠다고요. 그렇게 해서 날짜와 장소가 정해졌고 상견 예장소에 도착을 하고 나서 저는 또 한 번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상견 예장소는 예비 시어머니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셔서 맡겨놨는데 글쎄 지난번 저와 만났던 그 고깃집이었던 겁니다. 아니 무슨 고기 못 먹어서 죽은 귀신이 들린 것도 아니고 보통 상견 예장소라고 하면 조용한 한정식집이나 일식집 아닙니까? 그렇다고 룸으로만 된 곳도 아니에요. 비록 방이 있기는 했지만 문을 닫아놔도 바깥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그대로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당황하신 듯 보였고 남자친구 역시 눈치를 못 챘던 건지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를 안내하면서 한다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맛도 없는 한정식집 같은 데는 전부 다 허례허식이랍니다. 그러면서 평소 좋아하고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최고 아니겠냐며 이 집이 그래도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라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뭐 어쩌겠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 말도 맞는 말이라며 웃어 넘겨주시는데 제가 나서기도 애매해 그냥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예비 신우는 도통 모습을 안 보이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고 있을 거라네요? 도대체 보험한다는 사람이 시간 약속 하나도 못 지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보험 쪽은 잘 모르지만서도 고객 만나고 응대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럼 시간 약속이 생명일 텐데 지난번은 그렇다 쳐도 미리 약속된 상견례 자리까지 늦는 걸 보니 영업은 텄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지만 뭐 좀 이야기하려고 하면 종업원이 계속 들락날락하는 바람에 분위기는 어수선 그 자체였네요. 그때 문이 열리면서 예비 신호가 들어왔고 역시나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 따위는 없었어요. 이젠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결혼식 장소부터 혼수나 예물예단 등등 상견례다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대뜸 예비 신우가 끼어들더니 저희 부모님 연세를 물어보대요. 안 그래도 신경이 날카로워 있던 제가 그건 또 왜 물어보냐 까칠하게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이 정신 나간 예비 신우가 뭐라고 하는지 상상이나 되시나요? 자기가 요즘 밀고 있는 상조 상품이 있는데 하나 들어놓는 게 어떠냐입니다. 아니 어떤 미친 인간이 상견례 자리에서 상조 가입을 권유한답니까? 그것도 사돈 어르신들을 처음 뵙는 자리에서 말이에요. 예비 시어머니도 그건 아니다 싶었는지 그런 건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라며 제지를 하고 남자친구 역시 조용히 하라며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진짜 무슨 보험에 환장한 사람같이 설명을 하는데 저희 부모님의 얼굴은 이미 구겨질 대로 구겨진 상태였죠.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너 미쳤냐 그래버렸습니다. 제정신이냐고 그냥 니네 오빠랑 내가 결혼하는 게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지.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여기가 어디라고 상조 같은 소리하고 있냐고 그동안 참고 있던 말들을 쏟아내버렸죠. 저희 부모님도 이건 진짜 심했다 싶었는지 저를 말리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예비 시어머니가 버럭하면서 도대체 가정교육을 얼마나 거지같이 받았으면 이러냐고 어른 무서운 줄 모른다 어쩐다 하시대요. 그 말을 들은 저희 부모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저는 저대로 예비 시누이한테 당장 우리 부모님한테 사과하라고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사태를 중재해야 할 남자친구는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저 한번 쳐다봤다 자기 엄마 한번 쳐다봤다 그러고만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신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언젠가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왠지 외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 말이에요. 당연히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좋다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부모님의 부재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데 감히 지가 뭐라고 우리 부모님 앞에서 그딴 소리를 하는 건데요. 그것도 상견 예자리에서 말이죠.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종업원분들이 오셔서 상황이 진정되자마자 저는 부모님께 집으로 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그러자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화가 가라앉지 않으셨는지 씩씩대시면서 자식 교육은 누가 거지같이 키웠는데라며 끝까지 싸우려고 하시길래 제가 강제로 모시고 나와버렸네요. 집으로 오는 내내 저는 부모님께 죄송하다 연신 사과를 드렸어요. 부모 자식 간에 죄송한 게 어디 있냐고 이제라도 알고 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자 하시더라고요. 진짜 처음 만남으로 아니다 싶었을 때 바로 헤어졌다면 저희 부모님이 이런 일을 안 겪었을 텐데 전부 제 잘못 같아서 한동안 마음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등신 같은 남자친구는 정작 나서야 할 때는 닥치고 가만히만 있더니 나중 되니까 또 저 없이는 못 산다. 자기가 호적을 파서라도 저와 결혼하고 싶다 난리를 치더라고요. 연애하기 전에 사표 쓴다 만다 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는데 남아있던 정마저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호적을 파던 말던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내가 결혼을 평생 못하고 혼자 늙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랑 다시 만나는 일은 죽어도 없을 거라고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아주 오열까지 하면서 저 없으면 자기는 살 의미가 없다대요. 네 목숨 네가 알아서 하는 건데 그걸 왜 나한테 통보하냐고 매정하게 잘라버렸어요. 제가 아는 그 남자 성격으로는 그런 용기조차 없는 놈입니다. 추접스럽게 울며불며 매달리는 그놈한테 마지막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요. 혹시라도 내 말을 우습게 알면 니네 가족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사이코들인지 니네 회사뿐만 아니라 너를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전부 소문낼 거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나 없으면 중내산에 그랬던 주제에 정작 자기 체면은 중요했는지 그 뒤로 한 번도 전화나 문자 한 통 없습니다. 요즘같이 흉흉한 세상에 안전이별 한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하려고요. 남들은 좋은 남자 잘도 만나던데 왜 제 주위에는 전부 다 이따위 것들만 걸리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보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좋은 사람 만나면 다시 사연 남기러 오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몸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